안녕하세요, 포스입니다. 오늘은 라리가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4-4-2를 쓰고 있는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저도 4-4-2를 바탕으로 전술을 만들어 볼 생각이고 게임에서는 선수들의 요구 출전 시간, 능력치, 활성화된 포지션에 따라 선발 라인업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겠습니다. 레알 바르샤와 함께 라리가 3강으로 불리는 아틀레티코입니다. AI 시메오네의 포메이션은 3-5-2로 표기된 모습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스쿼드를 파악할 차례입니다. 코케가 인기 선수 이상이었기 때문에 일단 미드필더는 코케 한 자리 주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고 4-4-2의 이선을 어떤 식으로 채울지도 중요했는데 저는 데포를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옮겨서 써볼 생각입니다. 리누 아스필리쿠에타에게는 풀백 서브 역할을 맡길 것이고 르마랑 리켈맨은 측면 미드필더 쪽에서 써볼 생각인데 4-4-2의 이선을 자유롭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코레아의 요구 출전 시간을 들어주기가 버거웠는데 가끔 꺼내는 정도로 쓰면 되겠고 조금씩 손보면서 다른 느낌의 시메오네의 전술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틀레티코의 빌드업을 볼 때 투미드를 그대로 쓰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던 그리즈만이 내려와서 풀어주는 모습도 있고 왼쪽에 있는 리누 갈란이 교대하면서 왼쪽 풀백과 왼쪽 측면 미드필더가 바뀌는 모습도 있었는데 FM에서는 굳이 따라하는 데 집착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FM으로 시메오네의 4-4-2를 옮겨본다면 4-4-2 시작이라 뽀백과 투미드를 기본으로 생각할 수 있고 코케, 갤러거, 투미들이 센터백 앞에 남긴 했는데 원한다면 코케만 남겨놓는 식으로 가도 크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수비 때 아틀레티코는 4-4-2를 그대로 꺼내기도 했지만 4-4-2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를 윙백처럼 더 내려 파이백 수비를 섞기도 했습니다. 특정 선수 한 명을 더 내려서 파이백 수비를 만드는 모습은 요즘 여러 팀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FM에서는 4-4-2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고 중간 블록 바탕에 전술을 만들 생각인데 원한다면 낮은 블록을 꺼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시메오네의 전술을 옮길 때 주목할 핵심 키워드는 4-4-2로 시작했으나 특정 선수를 아래로 더 내려 파이백 수비를 섞을 수 있겠고 그리즈만의 내려오는 플레이와 함께 투톱의 위치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겠습니다. 왼쪽에 있던 리누와 갈란이 서로의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데폴이 오른쪽으로 빠지는 그림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메인으로 가져갈지 생각해야겠습니다. 저는 4-4-2 그대로 게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뽀백 기반의 포메이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3백을 섞는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프백 기용으로 한 명의 미드필더를 내릴 수도 있지만 풀백을 내려 3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3백을 굳이 안 섞어도 상관이 없었고 2-4-4를 기본 구조로 가져가는데 온갖 선수들의 변칙적인 움직임을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클래식하게 갔습니다. 특히 마르코스 요렌테의 기용 위치는 여러 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른쪽 풀백으로 나올 수 있으나 몰리나를 주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풀백 요렌테는 배제했고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도 쓸 수는 있으나 코케와 함께 투미들로 묶어도 크게 이상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출전 시간 관리를 목적으로 요렌테를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했습니다. 알바레스랑 그리즈만이랑 비슷한 느낌도 들고 득점은 세를로트가 더 나오는 느낌이라 투톱은 그리즈만 플러스 알파로 취향껏 가져가야겠습니다. 비대칭 5백 수비를 굳이 따라하고 싶다면 그냥 시작부터 비대칭 포메이션을 꺼내는 방법도 있고 시작부터 5-3-2를 꺼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백 중 한 명이 위로 올라가면 4-4-2 수비가 섞이기도 하고 4-4-2와 5-3-2의 공존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시작부터 5-3-2를 꺼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첫 시즌은 4-4-2로 시작하는 게 영입 입장에서 편해 보입니다. 아틀레티코로 플레이하면서 느낀 점은 세를로트가 알바레스보다 더 나은 느낌이었는데 더 체감이 좋았던 선수 위주로 주전을 기용해야겠고 헤이닐드의 부상 복귀 전까지 갈란과 린으로 버텨야겠습니다. 센터백이 3명뿐이었는데 랑글레로 최대한 버텼고 지난 가이드에서 위체를 배제했었으나 이번 가이드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써보려고 했던 주인장입니다.
원래는 갤러거를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옮기려고 했으나 대포를 그 자리에 옮기는 걸로 타협했고, 미드필더 교통정리만 할 수 있다면 마르코스 요렌테를 코케와 같이 꺼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갤러거보다 데폴의 능력치가 더 날카롭게 느껴져서 데폴을 측면 미드필더로 옮긴 주인장이었고, 여러 번 게임을 해보니까 4-4-2의 측면 미드필더로 누굴 세우느냐에 따라 그림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메오네의 시그니처인 4-4-2로 플레이했는데 투톱인만큼 플레이하긴 편했고, 처음에는 수비 진영에서 빌드업 하라를 켰는데 그냥 끄고 가는 게 경기력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축 모티브로도 전술을 만들 수는 있는데 전술 지침이나 선발 라인업까지 100% 따라하는 데 집착하지 말고 약간의 이적 시장 투자가 들어가면 아틀레티코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팀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알바레스 그리즈만보다 세르로트 그리즈만이 골은 더 잘 넣는 느낌을 받았고, 요거 출전 시간을 맞춰야 했으니 어쨌든 알바레스를 주전으로 쓴 주인장입니다. 코케 자리는 사실상 고정, 측면 미드필더 기용 방법에 따라 미드필더들의 출전 시간을 잘 개선해서 시즌을 운영해야겠습니다. 4-4-2로 시작해서 2-4-4가 메인이 되겠고, 풀백들까지 올라가면 2-2-6처럼 나오겠습니다. 오늘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실축과 게임 사이 다른 점이 많다는 걸 감안해야겠고, 수비까지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시작부터 비대칭 포메이션을 꺼내거나 아예 3백을 꺼내 다른 식으로도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림을 100% 일치시키는 데 집착하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목하고 싶은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전술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